네, 이어지는 순서는 허반석의 작전 리포트 시간입니다. 자, 이 시각 여러분의 투자에 도움이 되시라고 허반석 전문위원이 증권가 리포트들 아주 세세하게 분석해드리고 있는데요. 자, 오늘 이 시간도 함께합니다. IR 분석계신 샘플러스 허반석 전문위원입니다.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어떤 리포트 준비해 주셨을지 화면으로 먼저 확인하시죠. 네, 오늘의 종목 리포트입니다. 카카오입니다. 인슈어테크 어디까지 왔나라는 제목인데요. 이번 주도 보험업종 리포트 살펴보고 있는데 갑자기 카카오가 등장해서 약간은 의아해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습니다. 자, 제목에서도 엿볼 수 있듯이 인슈어테크 측면에서 분석한 리포트인데요. 자, 어떤 내용일지 바로 확인해 보도록 하죠. 네, 오늘 제가 준비해드린 리포트는 카카오의 기업 리포트입니다. 하지만 이번 주에 함께 살펴보고 있는 섹터는 보험 섹터인데요. 보험과 카카오 조금 잘못 갖고 온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실 수도 있지만 인슈어테크라는 단어에 한번 귀를 기울여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메리츠증권에서 4월 12일 발간된 리포트입니다. 누군가는 짚고 넘어가야 할 한 번쯤은 이 부분이 앞으로는 그래도 주목해 볼 만한 성장 가능한 섹터다라는 부분으로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서 제가 들고 나왔습니다. 인슈어 그리고 테크, 인슈어는 보험이죠. 그리고 테크놀로지, 기술 중에서도 정보통신 기술, IT 기술, 이 인슈어와 테크의 합성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현재 보험업종이 어디까지 진행이 되고 있고 그리고 보험 중에서도 IT와 결합한 부분이 결국엔 우리 일상생활에 도달을 해야 하는데 어느 부분까지 현재 실현되고 있는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규제 완화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보험은 그래도 금융산업 중에서 상대적으로 비대면화, 디지털화가 느리게 진행 중이다라고 좀 이해가 되실 건데요. 그리고 느끼실 겁니다. 보험 가입하려고 하면 보험 설계사나 지점을 내방해서 서명 또는 사인과 신분 확인 등이 굉장히 까다로웠다라는 부분 이해하실 거고요. 복잡한 모습이었습니다. 이것을 간단하게 조금 비교를 해보자면 증권 계좌를 개설할 때에 영업점 방문이 필수였다라는 부분이 불과 1, 2년 사이에 모두 다 스마트폰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비대면 계좌 개설이라는 부분 모두 다 일상생활에서 느끼고 계실 겁니다. 휴대폰을 통해서 신분증 촬영하고 전화나 OTP, 인증번호를 통해서 나의 신원을 다 확인할 수 있는 세상이 지금 우리 일상생활에 왔듯이 보험도 마찬가지로 인슈어와 테크가 함께 합쳐진다면 비대면화가 조금 더 진전이 될 것이다 라는 부분으로 이해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현실적인 규제 상황과 제한 상황들이 일정 부분 많았지만 앞으로는 이 부분들이 조금은 완화될 것이다. 그래서 비대면화를 조금 줄여나가는 방법, 대면 의무를 녹취로 대체를 하고 화상통화가 허용이 되고 AI 기술을 도입하고 대면과 비대면 방식을 서로 혼합해서 허용을 해준다면 앞으로 보험에 있어서도 IT 기술, 통신 기술이 접목된 부분 굉장히 많아질 수 있다라는 부분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최근 금융당국이 비대면 그리고 소액 보험 판매를 위한 규제 완화 계획이 발표가 되었고 향후 인슈어테크의 성장 기반으로 자리 잡을 것이다라는 부분이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의 핵심 포인트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6월 소액 단기 전문 보험사가 도입될 전망이고요. 기존 보험사 같은 경우에는 약 300억 원 정도의 자본금이 필요했다면 앞으로 소액 단기 보험사, 전문 보험사들은 자본금 20억 원 정도로 완화된다. 그래서 진입 장벽도 낮추고 그리고 인가 진입 장벽도 낮춰졌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외에도 대면 계약 그리고 서명, 본인 확인 모두 다 정보통신 기술을 도입하는 데에 문이 열리고 있는 것이 현 시점의 상황이다라는 점 한번 짚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제 삼성화재 리포트를 말씀을 드릴 때에 사실 2020년에 카카오페이, 카카오와 삼성화재의 디지털 손해보험사 설립 추진 실제로는 있었지만 서로 간의 의견 차이로 인해서 두 기업 사이의 시너지는 없던 일이 되었고
오늘 이 인슈어테크를 말씀드리기 위해서 일정 부분 살짝 예고편을 드렸다라고 이해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조금 더 살펴보면 중국의 온라인 보험 시장이 먼저 열렸습니다. 중국을 가보셨던 분들은 QR코드를 통한 결제가 굉장히 활성화돼 있고 우리나라의 뭐 삼성페이 그 이상을 뛰어넘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단편적인 예로 길거리에서 일종의 동량, 국어를 하시는 분들조차도 목에 설명하는 팻말을 걸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나의 QR코드, 나의 지갑은 여기입니다. 여기로 기부를 해달라고 하는 모습까지도 나타나고 있는 모습들을 봤을 때 온라인 시장, IT 기술 굉장히 중국이 우리나라를 빠르게 추격하고 있는데 중국의 온라인 보험 시장 마찬가지로 19년도 2,696억 위안, 하지만 13년도에는 291억 위안 정도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연평균 45%의 성장을 보이고 있다라는 모습입니다. 중국의 온라인 보험료 비중입니다. 굉장히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비중 자체가 굉장히 4% 미만, 2% 미만에서부터 현재 10% 가깝게 올라와 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중국의 온라인 구매 선호도를 보면 간편하고 저렴한 보험은 온라인으로 하고 복잡한 보험은 오프라인으로 하고 있다라는 사람들이 60%를 넘어가고 있습니다. 모든 보험을 온라인으로 하고 있다라는 사람들도 7%를 넘어가고 있고요. 아직까지 모든 보험을 오프라인으로 해결하고 있다라는 분들은 15% 정도였습니다. 결국 이 6%, 7% 가까운 부분과 15%, 16% 가까운 부분의 그 비율 간극이 이 안에서 60%의 보험 고객들 중 어느 부분으로 이제 더 많이 쏠릴지, 우리가 증권계좌를 개설할 때에 증권사 지점을 방문하는 것과 오프라인, 나의 휴대폰으로 비대면 계좌 개설하는 것, 여러분들의 일상에서는 어느 비중이 더 크신지를 한번 생각을 해본다면 앞으로 온라인 보험 시장도 결코 간과할 수 없는 그런 부분이다라고 이해를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왜 온라인 보험 상품을 구매하고 있는가? 편리함, 단순함, 신속함, 이 세 가지로 한번 요약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 AI 기술까지 접목을 된다면 빠른 보험 가입뿐만 아니라 빠른 보험금 지급까지도 가능하다라는 부분 기억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카카오 보험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카카오 플랫폼 개발 그리고 상품 판매 가격이 경쟁력이 될 것이다. 그리고 그 타겟층은 2030 또는 MZ세대, 굉장히 연령층이 낮아질 것이다. 그리고 단기간, 그리고 짧은 기간, 예를 들어서 운전을 해야 되는데 자동차 보험을 할 때에 아버지 차량을 또는 친척 차량을 친구 차량을 할 때에 3일이면 3일, 일주일이면 일주일, 단기 보험 가입할 때는 굉장히 손쉽게 가입할 수 있도록 삼성 화재도 그렇고 진행이 되고 있지만 이 스마트폰을 통한 저렴한 보험과 빠름, 편리함, 신속함, 이 부분의 강점으로 꼽는다면 앞으로 이 디지털 손보사 굉장히 매력적일 것이다 라는 부분입니다. 2019년 7월 인수한 이미 인바이유가 법인보험 대리점 판매를 담당을 하고 있고요. 앞으로 세입자 보험, 자전거 보험, 운동 손해보험, 여행자 보험 등 카카오 보험이 출시가 되고 진행이 된다면 이 부분이 굉장히 타겟으로 작용이 될 것 같습니다. 조금 더 설명을 드리면 카카오는 금융 규제 안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 말을 또 다르게 비교를 해드린다면 카카오 모빌리티 사업이죠. 택시 사업인데요. 카카오는 하얀색 번호판이 아닌 택시, 법인 택시 회사를 인수하거나 택시 영업 번호판을 인수를 해서 노란색 번호판을 모두 다 달고 있는 것처럼 카카오는 막대한 자금력을 동원해서 제도권 안으로 들어오고 있는 방식으로 사업을 확장하고 있다라는 부분이 한 가지 또 포인트가 되려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카카오페이 디지털 손보사 신규 인가 결정이 났고요. 국내 최초로 핀테크가 주도하는 손보사가 탄생할 예정입니다. 올해 안에 이 부분들은 다 결정이 날 예정입니다. 국내 최초로 핀테크가 주도하는 손보사
카카오페이 증권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적은 금액으로 단기간 필요한 보장만 받을 수 있는 보험 상품이 카카오의 그 주력 타겟이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들은 카카오페이를 중심으로 이루어져 있고요. 카카오페이도 마찬가지로 상장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부분들 한번 참고를 해보시고요. 다이렉트 보험에서 삼성화재 말씀을 드렸습니다. 애니카 다이렉트 말씀을 드렸는데요. 오프라인 자동차 보험 시장이 7조 원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21년 보험 자격을 카카오페이가 취득할 경우 자동차 다이렉트 시장도 여전히 미래 먹거리로 대상이 될 것입니다. 이제 카카오의 목표가, 주가를 한번 살펴보면요. 목표가를 65만 원으로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65만 원 하면 액면 분할 이후에 결국 66만 2,500원까지 분할 전 가격으로 살펴본다면 65만 원을 넘어섰던 그런 모습입니다. 그 이후에 분할 후 가격으로 약 이제 13만 원 아래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 모습인데요. 목표 주가 65만 원을 분할 후 가격으로 환산해보면 13만 원입니다. 13만 원은 일찌감치 뛰어넘었기 때문에 이제는 조정을 조금 준비를 해야 하는 것 아닌가. 전일 종가 11만 9,500원 다시 급격하게 목표 주가 13만 원까지 뛰어오른다라고 생각하기보다는 앞으로 예정되어 있는 카카오페이, 카카오뱅크, 카카오페이지, 결국 카카오 엔터테인먼트죠. 이러한 부분들의 상장, IPO에 대한 부분들, 기대 가치가 일정 부분 반영되어 있는 주가 수준은 아닐까라는 부분입니다. 카카오페이가 이제 영업 수익으로 따지고 본다면 카카오가 아니라 카카오페이입니다. 영업 수익은 2020년도 전년 대비 100% 이상 상승한 2,844억 원이었고 영업 손실은 179억 원으로 적자폭은 줄이고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2021년도 카카오페이의 영업 수익은 4,408억 원을 전망하고 있고 100% 이상 증가한 2020년도 대비 또한 55% 증가가 전망되고 있습니다. 영업이익조차도 턴어라운드 되고 있다라는 부분인데요. 올해 카카오페이의 IPO 준비되고 있습니다. 공모 자금을 기반해서 사업 확장, 그리고 보험 산업 진출, 플랫폼 강화 쪽으로 그 자금들이 쓰이지 않을까 생각되고 있고요. 카카오페이는 기업 가치 약 10조 원에 육박할 것이다 라는 전망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빅데이터, 마이데이터 이런 이야기들 우리의 시대에 점점 가까워지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 집중하셔서 일부분 공모청약에도 함께 참여해 보시는 것 나쁘지 않은 전략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카카오톡에 대한 플랫폼 여전히 진화 중입니다. 선물하기 기능 많이 쓰고 계시죠? 대부분 커피 쿠폰이나 백화점 상품권, 그리고 생일 때마다 건강식품들 많이 보내시는데 앞으로는 카카오페이를 통해서 보험업이 발전된다면 막강한 카카오톡 플랫폼을 이용해서 보험, 운동보험이나 자전거 보험, 여행자 보험 이런 것들 카카오톡으로 선물하기까지 가능할 것 같습니다. 한 번쯤은 짚고 넘어갈 만한 부분이었습니다. 오프라인 자동차 보험 시장만 해도 시장 규모가 7조 원을 넘어가고 있기 때문에 보험과 정보통신기술, 인슈어와 테크의 합성어 인슈어테크 오늘 말씀을 드렸는데요. 카카오라는 기업을 함께 말씀을 드렸죠. 이 부분 당장에 접근하기보다는 조금 조정을 기다려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장기 매력도를 보고서 현재 보유 중인 주주분들이시라면 앞으로 IPO라는 이슈 하나하나마다 주가는 우상해할 수 있지만 기업을 분할하고 신규 상장한다라면 지주회사들은 조금 할인된 가격으로 그 기업의 가치, 이슈가 반영된다라는 부분까지 한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인슈어테크, 카카오를 지목해보자라고 오늘 리포트는 여기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